자, 이제 이 물건을 집어서 옮기는 경우에 어떤 문제들이 실제 발생하는지 예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봤고요. 이 예제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별게 아니라 지제로 2에 있는 예제가 되겠고요. 처음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자, 지금 보시면 아이고. 예, 현재 로봇의 위치는 000에 있겠고요. 그래서 로봇의 위치 바로 이 부분 000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체 초록색 물체 이렇게 생긴 게 하나가 있어요. 얘의 위치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에서 좌표가 500에 0에 0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물체를 이제 로봇팔이 이동을 해서 집어가지고 바로 옆에 한 칸 Y축 방향, 이쪽이 Y축이잖아요. 여기에다가 물체를 옮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시뮬레이션 상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그 목표점을 갖고 동영상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그리퍼가 조막선처럼 생긴 요게 이제 이동을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명령어를 쳐볼게요. 오브젝트의 현재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오브젝트 바로 이 초록색 물체가 되겠습니다. 오브젝트의 좌표계를 트랜스폼 함수 t를 보통 많이 쓰시는데 오브젝트.t 하고 이 안에다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들을 넣었었잖아요. 근데 이걸 아무것도 안 넣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t 하고 명령을 호출하시면 현재의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매트릭스 값을 보시면은 좌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스케일 100분의 1이 먹어져 있는 상태라서 스케일 S 값은 100분의 1, 0.01이라는 걸 생각하고서 값을 보시면은 현재 좌표는 500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500, 0, 0에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스케일을 지금 100분의 1을 했기 때문에 지금 따지고 있는 좌표들은 실제로는 500, 00 여기 밑에 있는 대로 원래의 위치는 500에 물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물체를 한번 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예제를 돌려보면요. 시포스가 아니라 그래스핑이라는 함수를 제가 만들었고요. 그래스프 물체를 잡았습니다. 똑깍 하고 잡아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지금 보면은 물체를 딱 잡은 상태가 되겠고요. 뭔가 좀 오른쪽에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상태고요. 자, 일단 물체를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X, 이게 Y, 그 다음에 실제 이 높이 방향이 Z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들이 지금 Y축이죠. 그래서 똑같이 제자리에서 위로 100만큼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500, 0, 100, 500, 0, 100 좌표로 물체를 집은 다음에 들어 올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 예제를 돌려보겠습니다. 동영상. 그랬더니 현재 위치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옆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땅에 놓기 위해서 500, 100, 100으로 이동했고 500, 100, 0 좌표를 넣었더니 이제 바로 옆에다 갖다 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값들을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릴리즈 명령을 쓰게 되면 이제 물체를 딱 땅에다 놨어요. 땅에다 놓고 이제 그리퍼는 딴 데로 도망가야 되겠죠. 쓰러뜨리지 않고 위로 이동을 해서 그리퍼를 빼놓은 상태가 되겠고요. 자, 이제 이 물체의 좌표를 오브젝트 t 함수를 써서 현재 위치를 살펴봅니다. 자, 그랬더니 어라 여기 보세요. 오브젝트의 t 함수를 써서 오브젝트의 좌표를 얻었는데 좌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06, 100.5, 0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숫자대로고요. 506,
100.5, 0. 왜 좌표가 틀려 있을까요? 원래 여기에 있었죠. 오브젝트가 여기 500에 0에 0에 있었는데 이 물체를 로봇이 가서 잘 잡은 다음에 위로 들어 올려서 여기로 가서 이렇게 땅에다 내려놓고 로봇은 도망을 갔는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로봇이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죠. 100만큼. 그렇게 놓고서 이 녹색 물체의 좌표를 봤더니 왜 아니 500에서 100으로 간 다음에 내려놨기 때문에 이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오브젝트는 506에 100.5에 0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걸까요? 이게 바로 이제 물체를 들어서 내려놓을 때에 이런 사례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물체를 짚는 모델링을 하는 바람에 조금 더 에러가 좀 많이 크죠. 사실 500이 아니라 506이 되면은 에러가 좀 많죠. 6mm 정도인데 물체 내려놓으면서 흔들린 것도 아니고 이 물체 물론 이제 이 그리퍼 그래스핑 관련된 것들을 함수화하다 보니 뭔가 오차가 생겼을 텐데 그런 것 치고는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유를 지금부터 좀 알아보겠고요. 현재 이 예제 안에 보시면은 그래스프라고 하는 물체를 짚다. 손가락이 이 녀석이 이게 이동을 하면서 이제 물체를 잡아주는 형태가 되겠고요. 릴리즈 풀어주다죠. 릴리즈 하게 되면 손가락이 벌어지면서 물체를 내려놓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에러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에러의 원인은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시뮬레이션에서 물체를 짚는 행위에서 오차가 발생을 했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로봇이 이동을 하는데 아까도 보시면은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지금 숨어 있는데요. 499.999까지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물체 자체의 오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의 에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동영상 확인해서 보시겠습니다. 아까 그걸 보여주고 갔어야 되는데 이쯤 가서 보시면은 여기 아이고 좌표가 보이시잖아요. 이동을 하고 시포스 500, 100, 000으로 이동을 하고 나면 여기 XY 좌표가 보이고 계시죠? 보이고 있죠? X 좌표는 499.999999999 거의 500이죠. 그래서 로봇 자체는 에러가 거의 없습니다. Y 좌표도 지금 보면 99.999999997 그래서 이게 밀리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거의 0.1, 0.2, 0.3, 0.4 약 0.4 정도 되니까 100마이크론 100마이크론 맞나요? 하나 둘셋 100 10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에러 밖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을 뜻하니까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밀리미터 단위보다 10의 마이너스 3승 미만이니까 1마이크로미터 미만의 오차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작은 오차로 로봇 팔이 움직였는데 왜 물체의 경우에는 6mm나 되는 거대한 오차가 생겼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뮬레이터의 경우에 이런 물체를 짚는 것들은 굉장히 부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정교하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실제로 만들었을 때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모델링을 해보면 모델링을 하는 과정 중에서 왜 이런 오차가 생기는지를 여러분들이 유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터는 일부러 오차를 넣은 건 아니고 물체를 잡는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프로세스를 보시면은요, 예를 들면 물체를 잡아야 되니까 여기에 물체가 있다면 로봇 팔이 여기 있는 녀석이 처음부터 여기에 가 있을 수는 없겠죠. 손가락을 여기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있을 수는 없어서 그 앞에 가서
손가락이 딱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90에 00 좌표로 갔고요. 그리고 물체는 500, 00에 있습니다. 여기 좌표는 500, 여기는 490이 되겠습니다. 이쪽 축 위에서, X좌표 위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쭉 밀어서, 팔을 이쪽으로 밀어서, 여기가 이제 엔드 이펙터가 되겠고요. 요 끝단이 이제 500 좌표에 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손가락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이게 현재의 시뮬레이션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로봇 엔드 이펙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드 이펙터는 490이 되겠고 물체는 실제로 손가락은 500 좌표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서 물체를 잡았어요. 잡았더니 오브젝트의 위치가 살짝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체를 잡는 순간 덜컹 하면서 499.9 마이너스 0.007이라고 하는 오류가 좀 생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걸 위쪽으로 들어 올렸죠. 그래서 물체는 현재 여기 있고 이제 저쪽 옆으로 가서 500, 100으로 가서 릴리즈를 했더니 최종 좌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506, 100.5, 0이 나왔을까요? 왜 500, 100, 0이 아니라 이거 초기에 물체를 잡을 때 0.1mm의 에러가 생겼고 0.007mm 만큼의 에러가 생겼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왜 이렇게 더 큰 에러가 생겼을까? 이거를 지금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로봇 자체가 에러가 있어서 로봇이 500, 100, 0 좌표로 이동할 때 에러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것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근데 아까 확인해 보면 0.00001 정도로 굉장히 에러가 작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리퍼의 위치는 어딘가 라고 하는 것들을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그리퍼가 물체를 잡을 때 여기서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위화감을 느끼셨을 텐데 엔드 이펙터는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 끝단은 500에 와 있다. 500이 아니라 502mm에 가면 물체를 못 잡나요? 또는 499에 가면 물체를 못 잡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도대체 이 컨택이 일어나는 부분이 어디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에서 봐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은 손가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를 물체가 잡으면 동그라미는 정확하게 위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로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여기 그리퍼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물체를 잡으면 도대체 잡는 곳은 여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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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컨택 포인트가 동그라미면은 정확하게 접점이 생기기 때문에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동그라미가 아니라 또 실린더여도 얘기가 웃겨지죠. 실린더가 되면 물체가 여기를 잡게 되면 이 사이에 어딘가를 잡는 거죠. 또 여기에 집게손이 잡으면은 여기에 어딘가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구가 아니라면 구가 아니라면 실제로 컨택이 일어나는 점은 완전한 구는 두 점에서 만나겠지만 원기둥만 해도 선 접촉이 일어나죠. 이게 짝대기 선이잖아요. 원기둥을 우리가 네모 직사각형하고 접점을 찾아보면 접점이 아니라 접선이 생기죠. 같은 이유로 이게 또 직육면체가 있는데 얘에 이와 같이 집게손이 잡으면 면 전체가 접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 포인트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이거 문제 정리하기가 좀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그러면 여기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리퍼의 도대체 붙잡는 위치는 어딘가? 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리퍼가 물체를 잡았을 때 정확하게 잡는 위치는 어딘가? 이거 되게 애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면과 면이 만나가지고 면 대 면이 만나서 이 부분에 접촉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정확한 위치를 찾는다. 이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확률적인 문제죠. 왜냐하면 그리퍼 이 두 가지 면에 아까 그 원자로 얘기를 드렸지만 원자와 원자들끼리 부딪히는 면이 정확하게 어디다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건 재질에 따라서 재질이 갖고 있는 뭐 구리다 또는 쇠다라고 하면 그 표면의 조도가 또 있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울퉁불퉁하거든요. 아무리 깎아내도 완벽한 평면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리퍼도 이 모양이니 뾰족뾰족 이빨이 나와 있으니
두 개의 실질적인 컨택 포인트는 어디다 정확하게 아무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컨택이 일어나는 선접촉이든 완벽한 점 접촉,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아닌 뭔가 면 대 면이 만나거나 직선 대 직선이 만나는 경우에는 이런 이빨들이 어딘가가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표면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가, 표면의 위치 정보가 어떻게 확률적으로 분포되어 있는가를 통해서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누구도 정확하게 어떤 지점에서 면 접촉인 경우에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컨택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스핑이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의 굉장히 애매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물체를 짚는다라고 할 때 컨택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에러들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리고 그 에러를 확률적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정확하게 잡는 위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스핑 그리고 릴리즈 함수를 써서 물체를 잡는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좀 더 매크로하게 뭐 분자 레벨 생각하지 말고요. 분자는 모르겠다. 에이스. 그러면 분자는 모르겠지만 기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기계 제품 또는 금속, 뭔가 고체 이런 녀석들을 만진다고 할 때 가능한 문제점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십시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그리퍼가 양쪽에 두 개의 이빨로 되어 있잖아요. 얘가 물체를 잡는데 지금 정확하게 배열이 정확하게 정렬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지금은 아예 물체 자체의 중앙에 자, 잘 보세요. 자, 제가 여기 라인을 걸었는데 이 라인은 그리퍼의 중앙에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인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리퍼의 중앙선이 물체의 중앙에 오질 않았어요. 이렇게 약간 정렬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바로 이 정렬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물체의 정중앙에 오지 않고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오차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 그러면 이제 그리퍼를 오므릴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오므리면 얘는 요만큼 움직여서 컨택이 벌어지고 얘는 많이 움직여서 컨택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리퍼는 이런 생각이 없이 똑같은 속도로 위치가 변화하면서 가운데로 오게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물체를 잡으면 얘는 이쪽으로 밀 수밖에 없고요. 얘는 조금 덜 갔죠. 그래서 물체의 위치가 이처럼 변화되게 됩니다. 물체가 한마디로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물체의 중앙에 로봇 팔이 오지 않으면 물체의 중앙선과 그리퍼의 중앙선이 옵셋이 생기기 때문에 이 옵셋은 무조건 에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태에서 오므려서 잡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덜컹 하고서 오른쪽으로 물체가 이동을 한 거, 물체가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오차들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하고 여기의 거리가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정렬이 안 된 경우에 위치 오차가 얘를 이쪽으로 밀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헬입니다. 헬.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사실 누구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얘가 얘를 밀어서 얘가 이렇게 삐뚤어지기도 하겠고요. 툭 쳐서 그리고 치는 힘이 세게 되면 세길수록 이쪽으로 관성을 가지고 얘가 많이 밀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필 같은 게 땅에 있는데 그 연필이 손가락으로 잡는데 완벽하게 잡지 않으면 한번 여러분도 해보세요. 책상 위에 연필을 뒀고요. 그 연필을 손이 가갖고 양쪽에서 집어보세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물체를 잡아보세요. 잡는 순간에 연필이 살짝 움직이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는데요. 전혀 안 움직이게 잡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평평하지 않고 동그란 연필들을 갖다 놓고 해보시면은 살짝 움직입니다. 이렇게 각진 연필의 경우에는 잘 티가 안 나는데
동그랗게 생긴 연필을 갖다 놓고서 양쪽에서 잡아 보시면은 흔들리지 않게 잡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흔들리죠. 그래서 물체의 위치가 실제로 변동이 잡는 순간에 벌어지는 거고요. 자, 로봇의 위치가 약간만 부정확해도요. 두 개 사이에 물체의 가운데선 중심선과 그리퍼의 중심선 사이에 오차가 발생을 하고 그때 물체가 밀리기 때문에 이 녀석의 위치가 변동이 되는 것이 바로 물체를 잡을 때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체가 겁나 무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무거운 거. 여기 1톤짜리 1톤짜리가 있고 이걸 잡는다. 그러면 그리퍼가 이 물체를 잡아야 되는데 물체가 정렬이 안 되면 1톤짜리를 밀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로봇팔이 움직이겠죠. 또는 그리퍼가 물체를 정확하게 못 잡거나 그리퍼가 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게 있고 그리퍼는 왼쪽은 닿는데 오른쪽은 접촉이 안 되는 형태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 중요한 예제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건 뭐냐? 물체를 잡는다라는 거는 위치로 잡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토대로 해서 위치 정보를 통해서 물체를 잡지 못해요. 많은 경우가 정렬이 깨져 있으면 정렬이 안 맞는 경우에는 왼쪽 거는 접촉이 됐지만 오른쪽 건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위치 오차가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서 잡는 경우는 사실은 위치로 잡는 게 아니라 폴스로 잡는 겁니다. 힘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체를 잡아보시면은 연필이 있는데 연필이 오른쪽 손가락에 먼저 집게 손가락에 먼저 닿거나 엄지 손가락에 먼저 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집게 손이 닿는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동시에 닿는 경우가 없습니다. 한쪽이 닿았지만 다른 쪽도 움직여줘서 하나 컨택 폴스가 느껴졌고 그 다음 것도 폴스가 느껴지게 잡아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앞서서 보셨던 패스터 거 그리퍼의 경우에는 폴스 센서가 없기 때문에 얘는 위치로 그냥 적당히 밀어갖고 잡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러면 왼쪽 게 물체에 닿았지만 오른쪽 거는 아직 안 닿았지만 두 개가 꽉 잡을 때까지 이걸 밀고 이걸 밀어서 물체가 움직이는 즉 정렬이 깨지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짚는다라고 하는 행위를 모델링을 통해서 하나씩 생각을 해보는 것이 되겠고요. 자, 이 과정을 약간의 꼼수, 애드웍을 써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물체를 잡는다라는 건 폴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폴스를 시뮬레이션으로 수식으로 간단하게 모델을 했기 때문에 애드웍 이건 뭐 꼼수라고 저는 생각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서 이 중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재서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 그래스핑 작업을 한번 보시면요, 두 그래스프라고 제가 이름을 했는데요, 물체를 현재 잡고 있는가 체크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 잡고 있는지 여부를 첫 번째 보겠고요. 그다음에 D라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양쪽 손가락에서부터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레프트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라이트 쪽의 거리를 재서 그걸 D라고 하는 곳에다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크 그래스프는 함수는 의미가 뭐냐면 얘의 역할은 왼쪽 손가락, 오른쪽 손가락이 있고 여기 물체가 있을 때 양쪽의 거리를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D1, D2에다 저장을 해서 그 값이 0보다 작다, 거리가 0보다 작다 라고 하면 이때는 거리를 많은 그 디스턴스 함수들 제가 많이 설계하는 사례들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야겠는데 이게 거리를 잴 수가 없는 상태,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면 물체까지의 거리를 잴 수가 없잖아요. 그 경우에 마이너스 1을 리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거리를 재는데 여기에 물체가 없으면은 거리가 무한대까지 가잖아요. 레이저를 쐈는데 이 사이에 물체가 없는 거고요. 여기 물체가 있으면 여기까지만 잴 수 있겠죠. 그래서 무한대가 나오는 경우는 전부 다 제가 마이너스 2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D1하고 D2가 음수이면 D1부터 왼쪽 손가락부터 물체까지의 거리가 무한대. 오른쪽에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가 무한대인 거죠. 그러니까 즉 물체가 이 사이에 있지 않으면 둘 다 음수일 때에는 오브젝트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물체를 잡아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든 이 문제가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고민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임피던스라고 하는 형태들로 모델링을 하는 게 맞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폴스까지 도입을 해서 여기에 물체가 있다면 이 사이를 스프링 모델들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레프트, 라이트고 물체라면 이 사이에 스프링 개수들이 들어가서 물체를 잡는 과정을 모델링하는 게 맞겠는데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모델링을 했고요. 스프링으로 하는 주된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있는 스프링이 굉장히 세면 어떻게 될까요? 스프링 개수가 굉장히 셉니다. 그러면 이 물체 가운데 있는 것이 단단한 경우가 되겠고요. 가운데 솜솜이 같은 포송포송한 솜 뭉치가 이렇게 있으면 얘의 K 값은 굉장히 이 사이에 스프링이 있다고 모델링을 했을 때 K 값은 굉장히 작아질 겁니다. 그리고 단단할수록 K 값이 높게 만드는 것. 이 유사한 거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셨냐면 어디서 봤을까요? 과연 로봇공학 응용에서 임피던스 텔레오퍼레이션 할 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K 값이 크면 클수록 단단한 물체, K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말랑말랑한 녀석이죠. 그래서 K가 아주 작으면 말랑말랑 뭐 솜뭉치 같은 거고 K가 되게 높으면은 단단한 물체를 표현합니다. 근데 그러면 모든 물체가 어떻게 다 K가 가질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쇳덩어리의 경우에도 우리가 K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어떻게 되더라? 아마 EI분의 영수 모듈러스 분의 L이었나?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역학 시간에 배우셨는데 유도는 할 수 있지만 유도하고 가볼까요? 입실로는 2분의 시그마 그리고 F는 시그마 A. 아마 역학 시간에 이거 잠깐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입실론 곱하기 2 곱하기 A가 되고 입실론은 L분의 델타가 돼서 아까 유도를 잘못했네요.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F. 그러면 F는 뭐 곱하기 델타 변이가 되겠고요. L분의 2A네요. 미안. 거꾸로 얘기했네요. L분의 2A가 바로 스프링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는 델타 K일 때 K에 해당하는 것이 L분의 2A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직관적으로 봐도 설명이 잘 되는데요. 스프링이 길면 길수록 막대기가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될까요? 휘청휘청하죠. 여러분들 뭐 나무 막대기가 있는데 그게 100m입니다. 그러면 걔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띠용. 샤프심도 위아래로 눌러보시면은 탄성이 느껴지죠. 길이가 길면 길수록 K 값은 어떻게 된다?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맞아 떨어지고요. 면적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이거 단면적입니다. 단면적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스프링 개수는 올라간다. 맞는 얘기죠? 단면적이 좁으면 좁을수록 말랑말랑해지잖아요.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2는 영스 모듈러스라고 불리는 영 아저씨가 만들었던 물질마다 갖고 있는 고유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쇳덩어리의 경우에 한 100기가 파스칼인가 단위가 헷갈리는데 그 정도의 정확한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 자체가 이 값이 작으면은 말랑거리는 거고 이 값이 크면 단단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체크 그래프를 써서 두 개의 값이 음수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하는 형태로 모델링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진짜로 이제 물체를 잡기 위해서 지금부터 왼쪽하고 오른쪽 거리의 중점 부분에 물체가 위치한다. 이 거리의 중간에 물체가 있는다. 그래서 가운데 거리 민밸류 평균 값은 m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이 중에서 D1과 D2가 있는데 D1, D2 중에서
짧은 거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D1입니다. 그래서 D1과 M을 빼버리면은 이 차이값이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그리퍼는 가운데 민밸류 쪽으로 천천히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물체를 잡게 되면 이제 실제로 물체를 잡았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코드가 여기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D1과 D2가 10보다 큰 경우에는 이 물체의 크기가 있으니까 거리가 10보다 크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물체를 잡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리퍼라는 함수가 있죠. 여기 이제 요걸 이해를 하셔야지 더 이해하기가 편한데요. 물체가 여기 이 사이에 이렇게 있다 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만큼의 거리가 있을 거고요. 이 거리가 레프트 값, 라이트 값, 여기서는 D1, D2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D1, D2가 각각 얼마든 간에 이 중간으로 무조건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봤을 때는 요만큼만 이동하면 되겠고요. 오른쪽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 가는 차이만큼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됐든 무조건 물체는 정가운데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지금 귀찮아서 D5는 D1에서 가운데 중간 값을 뺀 거, 그러니까 즉 얼마만큼 움직여야 되는지를 계산을 한 거고요. 그리퍼라는 함수는 정확하게 뭐냐면은 이동하는 거리를 지금 m 값으로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리퍼 함수를 잠깐 보시면은 그리퍼는 p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약 50번 사이에 목표 지점 이게 바로 이제 민 값이 되겠고요. 예를 들면 그래서 가운데까지 가면 이제 16.5가 되겠고 KP 0.1을 넣어가지고 두 개가 에러를 줄일 때까지 목표 값인 얼마만큼 움직여야 되는가 여기서 지금 n만큼 움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값을 어딘가 주어진 n 값만큼 이동을 하는 그 로컬 컨트롤러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문으로 무한루프 돌면서 이동하게 되어 있고요. 그 이동을 한 다음에 또다시 그래스핑이 됐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D 값이 뭔가 물체를 잡았기 때문에 이 값들이 어떤 값을 가질 것이고요. 이 값들이 얼마만큼보다 크면 물체를 잡았다 라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코드도 조금 더 문제가 있어서 수정된 코드들이 여러분들 예제 파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제 파일에서는 따로 이런 체크하는 부분들은 이제 빠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이제 복잡한 수식들은 무엇이냐? 별거는 없고요.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체가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물체가 아니라 손가락이 이동을 해서 얼마만큼 m 값만큼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하는 과정이 그리퍼 안에서 컨트롤러에서 동작을 하고 실제 코드 안에서 보시면은 그 값까지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움직인 다음에는 얼마만큼 움직였는지를 계산을 해서 로테이션이 현재 좌표계 위에서 어딘가가 손가락이 특정한 각도들로 이렇게 향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삐뚤어져서. 그래서 로테이션 쓰고 실제 이동한 값에다가 그걸로 D를 구해서 뭔가 복잡한 더 연산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만큼 움직여야 시뮬레이션이 확실하게 나타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따지고 있는데 요건 실제 요 코드들은 옛날에는 썼지만 요새는 이제 코드를 수정했기 때문에 바뀐 코드 보시면서 얘기 한번 드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두 그래스프 코드의 마지막을 이제 보시면요 옛날보다 훨씬 간결해졌고요. 근데 요 부분까지는 똑같죠. 그래서 M은 D1, D2 양쪽의 거리에 대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에 왼쪽 손가락, 여기가 오른쪽, 그 다음에 실제 물체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D1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D2가 되겠죠. 그런데 D1과 D2의 절반을 구하게 되면 물체를 실제로 이쪽으로 옮기면서 이게 그리고 여기가 실제 값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정중앙에 물체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거리도 m이고요. 요 거리도 m이 돼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제가 물체를 쭉 그려보면 원래 물체는 이렇게 정렬이 깨져서 D1, D2가 될 텐데
m을 구하게 되면 D1, D2의 절반이니까 양쪽 다 똑같이 균등하게 m과 m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물체는 얼마만큼 움직여야 되겠는가? m 빼기 D1 또는 D1이 처음에 더 길게 되면 D1 빼기 m이 되겠죠. 그러니까 D1이 m보다 작으면 음수만큼이 되겠고 D2처럼 m보다 큰 경우에는 D2 빼기 m을 하면 되겠죠. 바로 그 관계가 여기에 D5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퍼는 얼마만큼 움직여야 되는가? 무조건 m만큼 움직여야 되죠. 양쪽이 전부 다 m만큼 움직이니까 그리퍼라고 하는 컨트롤러가 여기까지 이동을 하면 물체가 가운데 위치하면서 손가락의 위치들이 결정되는 이런 방식으로 코드를 짰습니다.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네요. 근데 이거는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실제로 이 마지막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니까 물체를 옮겨야 되니까 중요한 건 물체를 얼마만큼 움직여야 되는가를 계산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손가락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상태, 로테이션인데 그 상태에서 n만큼 움직이는 것들을 계산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 움직이는 값들의 차이, 실제 손가락은 여기 있는데 그러면 원래의 길이에서 얼마만큼 더 움직여야 되는가 계산한 D5, 그래서 여기도 D5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게 트랜스폼, 손가락 끝에서 물체가 얼마만큼 움직였는지에 해당하는 트랜스폼들을 우리가 계산해 낼 수가 있겠고요. 그 트랜스폼에서 5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벡터 방향만, 위치에 대한 것만 얼마만큼 이동했는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HO, 현재 HO라고 하는 값은 오브젝트의 좌표거든요. 물체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D만큼 이동을 하겠다. 그래서 HO에다가 D만큼 트랜슬레이션을 해줘서 HO, 새로 여기가 HO였다면 이제 새로운 HO가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동을 얼마만큼 하겠다 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해서 오브젝트 T에다 넣어줘서 물체가 이동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H1번, 바로 이 왼쪽 손가락에 대한 것들을 다시 요걸 물체가 움직인 걸 토대로 해서 인버스 써서 그리퍼의 위치를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산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이것저것 많이 쓰게 되면 이제 유추해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겠고요. 사실은 이러한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을 로봇공학에서는 오히려 배우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배우냐면 그래픽스에서 많이 쓰이죠. 그래서 거기에 쓰이고 있는 복잡한 방식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손가락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 고려해서 로테이션 상에서 얼마만큼 이동해야 되는가 트랜슬레이션을 했고요. 요때 벡터 값을, 벡터가 위치 이동 벡터를 제가 D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D를 구하고 그러면 물체의 위치는 원래 있던 데에서 D만큼 이동을 해서 여기로 이동을 해야겠구나. 그게 바로 HO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체가 움직인 걸 토대로 해서 손가락 끝에 HG라고 하는 거를 다시 뽑아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바로 이 공식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 양쪽의 거리의 절반에 해당하는 게 센터가 될 수밖에 없는 물체의 수명. 오른쪽에 아무리 붙어 있다 하더라도 두 개가 똑같이 증가를 하게 되면 물체의 폭만큼이 마지막에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긴 이만큼 더 전진, 여긴 조금 전진, 뭐 이런 식으로 가운데 물체가 위치하도록 잡는 코드를 이 부분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복잡한 문제들에 여러분들이 한번 숙제로서 풀 수 있도록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엔진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엔진을 만들어 보겠다. 뭐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엔진을 만들겠다. 엔진은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이 반드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엔진은 프로그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고요. 이 로봇 툴의 키네마틱스 모델링 하는 부분을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